빗줄기가 세차질수록 선원들의 손길도 점점 바빠진다. 타이마는 수심이 낮고 해수의 흐름이 느리며 강의 입구와 접하고 있어 염도가 낮은 편이다. 덕분에 어종이 풍부하다. 바다에서 배 위로 잡혀 올라온 생선은 바로 소금에 절여진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절여진 생선은 수송선으로 옮겨진다. 남아있는 모선은 다시 한번 지나가는 물고기를 기다리고 생선을 가득 실은 수송선은 귀선을 서두른다. 배 위에서 이미 소금에 절여진 생선은 포구에서 다시 한번 바쁘게 이동한다. 이제 이 생선들은 태국 전역에서 다양한 어장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대표적인 어장 문화권 나라 중 하나인 태국. 태국은 열대 몬순 기후로 쌀 농사가 발전했고 강수량이 많아 어장이 발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방콕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최대 농수산물 시장. 시장에 들어서면 발효 음식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젓갈들이다. 액체 형태로 된 액젓과 생선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식혜 계열의 어장까지. 생선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어장들이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다. อันนี้ปลาร้าเนี่ยอร่อยเอาไปทอดเนื้อจะนุ่มแล้วก็ใส่พริกขี้หนูหอมแดงมะนาวบีบและภาคอีสานทุกจังหวัดไปหมดอันนี้อร่อย 밤이면 더욱 활기를 띠는 도시 방콕. 저녁을 집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가는 태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에 거리는 항상 만원이다. 아직 이른 저녁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음식점.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아놓고 기다릴 정도다. 그들은 왜 이곳을 찾는 것일까? ทำไมมาร้านที่นี่นะคะอาหารอร่อยค่ะอาหารอร่อยที่บ่อยๆก็จะกินส้มตำนะครับ 태국식 김치의 일종인 쏨땀. 태국 사람들은 흰 쌀밥에 이 쏨땀을 얹어 먹는다. 우리에게 김치가 기본이듯 태국 밥상의 기본은 쏨땀. 과연 어떤 맛일까? เผ็ดเค็มเปรี้ยวแล้วก็หวานนิดๆมันเป็นรสชาติกลมกล่อมอ่ะ 그렇다면 이 쏨땀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쏨땀의 기본 재료는 레몬즙, 마늘, 고추, 그리고 파파야 등으로 야채 샐러드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쏨땀의 맛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젓갈이다. 오래전부터 태국 사람들이 쏨땀을 먹어온 이유. 그것은 맛도 맛이지만 쌀과 야채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 단백질 때문이기도 하다. ครับสำหรับคุณค่าทางอาหารนะครับหรือถามว่าน้ำปลามีประโยชน์อะไรนะครับรวมทั้งซอสถั่วเหลืองหรือที่เรียกว่าซีอิ๊วนะครับ
น้ำปลากับถั่วเหลืองเนี่ยมีกับซอสถั่วเหลืองมีโปรตีน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라오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 국가이지만 동남아시아 최대 강 메콩강이 있어 태국 못지않게 어장이 풍부한 나라다.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총 4천여 킬로미터의 물길을 자랑하는 메콩강. 그 중에서도 메콩강의 가장 큰 줄기가 국토를 가로지르는 라오스는 메콩강의 축복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콩강의 크고 작은 지류를 따라가다 보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메콩강에서 사는 물고기에 주인이 따로 있을 리 없다. 생선이 필요하면 언제나 메콩강을 찾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메콩강에서 나는 크고 작은 생선들을 무더운 날씨에도 오래 보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ถ้า ปันนี่ละแม่เอาได้ปลาลายแม่ไปเฮ็ดปลาแดก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발효하는 방법뿐이다. 메콩강. 라오스 사람들에게 강은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요 삶의 버팀목이다. 메콩강 주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상가옥촌. 평화로운 일상도 강이 있어 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메콩강에서 나는 생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겨울에도 1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더운 날씨 때문에 이들은 생선을 그대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도 채소를 이용한 반찬을 만들 때도 그들에겐 빠지지 않는 조미료가 있다.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젓갈인 빠데기 바로 그것이다. 찌개를 끓일 때도 채소를 버무릴 때도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빠데기 책임진다. 다른 반찬들이 완성될 즈음 이들의 주식인 쌀밥도 달콤한 향을 내며 완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주식인 쌀 그리고 빠데기 들어간 반찬이 더해져 라오스인들의 밥상이 한상 차려졌다. 준비된 반찬들은 모두 젓갈인 빠데기 들어간 것들. 생선찌개 깽빠, 생선 샐러드 라빠, 그리고 우리의 김치와 같은 땀막꿈. 라오스의 쌀은 우리나라의 찹쌀처럼 찰진 것이 특징이다. 빠덱의 감칠맛이 밥을 맛있게 해주고 빠덱의 원료가 되는 생선이 밥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라오스에선 누구나 빠덱의 맛에 익숙해져 있다.สำหรับปลาแดกเนาะ
ปลาแดกของคนลาวเขาต้องตำแจวปลาแดกกินกับข้าวเหนียวแล้วก็เขาเฮ็ดแกงโนโบแกงปลาลาบปลาซุปผักเขาจะใส่ปลาแดกเพราะว่าตัวนี้เป็นประเพณีของคนลาวเขากินทุกอย่างเขาต้องใส่ปลาแดกถ้าบ่มีปลาแดกแล้วก็เฮ็ดหยังกินกับบ่แซ่บประเพณีของคนลาว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부터 빠뎃과 같은 생선 발효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까?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곡식 쌀. 아시아인이 쌀을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곳은 중국 남부 장강 유역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쌀을 먹는 민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기원이 존재하지만 중국 남부에 살던 월족이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학설도 있다. 어디서 시작했든지 쌀을 먹는 민족의 소중한 음식 문화가 된 어장. 벼농사와 어장이 함께 존재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라오스 사람들에게 물고기는 가장 소중한 존재. 카우 씨는 항상 그러하듯이 오늘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으로 향한다. 메콩강은 라오스 사람들에겐 바다와 같은 존재. 그래서 메콩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업이 어업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큰 그물을 설치해놓고 2, 3일에 한 번씩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방식인 뚝가둥이라는 어업 방식. 우기에는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지만 요즘 같은 건기에는 양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계절과 상관없이 강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선물한다. 강가에 통발을 미리 담가두었다가 물고기를 잡는 통발어업도 이들에겐 큰 수입원이다. 바닷속 거친 파도와 싸우지 않아도 몇 시간씩 멀리 나가지 않아도 그들은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다. 메콩강의 축복인 생선들은 여자들의 몫이 되고 전해 내려오는 방식대로 젓갈로 담긴다. 따로 젓갈을 담그는 것을 배운 적은 없지만 메콩강의 여자들에게 오래전부터 생선은 쌀만큼이나 익숙한 존재다. 원래 날씨가 무더운 라오스에서는 물고기가 메콩강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 가장 좋은 보존 방법은 발효시키는 것. 덕분에 라오스의 여인네들에게는 생선을 발효해 어장을 만드는 일이 어릴 적부터 가장 익숙한 일 중 하나였다. 발효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생선이 생기면 언제나 그들은 소금과 쌀기를 섞어 보관했다.
오래전부터 어장을 만드는 일은 그들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이다.เฮาคั่วเฮาเอาปลามาเฮาได้ปลามาแล้วเฮาก็คั่วขี้มันออกคั่วขี้ออกแล้วเฮามาล้างสะอาดแล้วเฮาก็มาเอาเกลือใส่แล้วเฮาก็ใส่หั่นแล้วก็ใส่ปลาแดกปิดใส่ไห่แล้วค่ะปิดเมียนประมาณ3 เดือนจึงกินได้ 처음엔 생선의 부패를 막기 위해 햇빛에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기에는 불가능한 방법이었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생선을 발효하는 것, 바로 어장이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 소금과 쌀 겨가 그들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결국 어장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고기를 발효해 어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금이다. 그런데 사면의 대륙에 둘러싸인 라오스에서 과연 어떻게 소금을 구할 수 있었을까? 라오스에서 유일하게 소금을 생산하는 지역, 콕산 마을. 이곳의 주민 100여 가구는 모두가 소금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에서 어떻게 소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일까? 바로 지하수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 이곳의 지하수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만 년 전 이곳은 바다의 일부였는데 지형이 융기되면서 지금의 산악지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건기에는 태양열로 건조하는 천일염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비가 많은 우기에는 철가마솥에서 소금물을 가열하는 방법으로 소금을 얻는다. 나무로 지하수를 가열하여 소금을 얻어내는 방식은 연료비를 비롯해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천일염보다 양질의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이곳에선 하루에 2번 소금을 걷어내는데 아침에 끓인 소금은 저녁에, 또 밤새 끓인 소금은 아침에 걷어낸다. 이렇게 생산된 소금은 주로 생선을 발효하는 데 사용된다.เอาผลิตเกลือได้หลายๆจังซี่แล้วก็ไปขายให้โรงงานเฮารับซื้อแล้วก็ไปจำหน่ายให้พ่อแม่ประชาชนที่ว่ามาซื้อเกลือหลังจากเขาซื้อเกลือไปแล้วไปเฮ็ดปลาแดกเฮ็ดหน่อไม้ส้มเฮ็ดหน่อไม้ส้มแล้วก็แต่งอยู่หัวกินก็ต้องได้ใส่เกลือเพราะว่าอยู่เมืองลาวเฮาบ่มีทะเลแต่มีเกลือกินเฮาเป็นคนลาวต้องกินข้าวเหนียวจ้ำปลาแดก 창작 불꽃만큼이나 붉은 석양에 내려앉은 콕삿 소금마을의 저녁. 소금물을 끓이고 있는 무쇠철판은 1년 365일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 메콩강은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고 소금마을 주민들에겐 이곳의 소금이
바로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이다. 메콩강 주변을 지나다 보면 곳곳에서 생선 발효 음식을 파는 젓갈시장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메콩강 덕분에 생선이 흔한 이곳에서는 부패를 막기 위해 말리는 건조법에서부터 훈제 그리고 발효까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다. 발효 때는 보통 소금을 쓰는데 특이한 젓갈이 눈에 띄었다. 마치 우리나라 식혜처럼 발효된 생선에 쌀이 섞여 있는 것이다. 라오스의 대표적인 생선 발효 음식인 쏨빠는 생선을 발효시킬 때 소금과 함께 쌀을 넣는다. 바다가 없는 라오스에선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금을 넣고 나머지는 흔한 곡물을 넣어 발효하는 것이다. 곡물이 발효하면서 유산을 생성해 생선의 부패를 억제하는 원리다. 생선을 발효할 때 이렇게 쌀을 넣는 것은 라오스의 쏨빠뿐만이 아니다. 태국의 플라라 역시 쌀을 이용한 생선 발효 음식이다.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소금과 밥 그리고 엿기름을 이용해 발효한 도루묵밥 식혜가 있다. 일본 역시 생선을 발효할 때 쌀을 쓰는데 붕어에 쌀을 넣어 발효시킨 후나즈시가 바로 그것이다. 어장 문화권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남아,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고 있다. 사면이 전부 바다인 일본은 생선을 비롯한 수산물의 보고이다. 머리부터 꼬리는 물론 내장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선 참치. 참치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다. 포구의 수산물 시장에서는 참치 해체 과정을 하나의 공연으로 기획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손질된 참치는 생선회 또는 생선초밥, 스시의 재료가 된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스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스시는 에도 시대 이후의 모습이다. 江戸時代の17世紀の終わりぐらいになるとですね、さらに日本独自の、作り方をする普通になってきて、発酵させずにですね、ご飯や魚に酢をこう混ぜてしまう、そういった、ものが寿司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 정치, 경제적으로 평온했던 에도는 이미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였다. 번화가마다 간장, 된장과 같은 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도 등장했다. 당시 스시를 팔던 음식점 간판에는 한자어 자자가 들어있다. 고대 중국 문헌을 찾아보면 이 자라는 한자어는 바로 생선을 쌀과 함께 발효시킨 어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시의 기원이 되는 어장은 무엇일까? 일본 시가현에 위치한 비와호. 이곳 비와호는 스시의 기원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4월에서 7월) 사이 비와호에서는 붕어가 많이 잡히는데 이 붕어가 어장의 원료가 된다.
좋은 붕어를 잡기 위해서는 비와 호에서도 가장 수심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한다. 수심이 깊고 수질이 맑은 곳에서 잡은 붕어라야만이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없기 때문이다. これが鯉、これが鯉、これが船。大きいですね。普通このぐらいですか？これ大きい方やで。普通これぐらいの大きさな。普通の船は。これが大きいの船。いつ魚が結構釣れるんですか？だいたいもう4月5月自分からずっと5、6、7月ぐらいまでですね。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았지만 오쿠보 씨는 실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에 순응하며 비와 호와 함께 해온 그의 삶이기 때문이다. 비와 호의 붕어는 5월 초순경에 알을 낳는다. 산란기에는 내장 속의 알 덕분에 더욱 맛있는 어장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 비와 호에서 잡은 붕어는 내장을 제거한 다음 소금을 넣고 3개월 정도 절여둔다. 소금은 붕어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붕어의 수분을 빼주고 음식의 기본 맛인 짠맛을 더해준다. (3개월) 이상 절인 생선은 물에 씻어 소금기를 빼고 여분의 비늘까지 깨끗이 제거해준다. 손질이 끝난 붕어는 꼬치에 꿰어 상온에서 말리는데 남아있는 소금기를 제거하면 물론 수분을 제거해 보존성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햇빛에 24시간 말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장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된다. 절인 붕어의 소금기가 빠지고 햇빛에 적당히 말려진 붕어는 속을 갈라 고슬고슬하게 지은 쌀밥을 채워 넣는다. 쌀밥 속의 전분이 유산을 형성해 이 유산이 신맛을 내면서 생선의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생선의 종류는 다르지만 태국의 풀나라, 라오스의 쏨바와 발효 원리는 똑같다. やっぱり米は昔から味の別としても米は十分あるということで 붕어 속에 쌀을 넣어 밀폐한 후 3, 4개월이 지났다. 붕어는 어떤 맛,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밀폐된 뚜껑을 열고 밥을 걷어내면 발효 음식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리고 3, 4개월 동안 제 할 일을 다 한 쌀을 걷어내고 나면 드디어 어장으로 발효된 붕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스시의 기원이 되는 일본의 전통 어장 후나즈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시는 밥과 생선을 함께 먹지만 후나즈시는 발효를 위해 첨가했던 밥은 버리고 생선만 썰어 먹는다. 생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것이 후나즈시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후나즈시는 10세기 전후에 처음 탄생했는데 왕족과 귀족만이 즐길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 들어 식초가 발달하면서 지금의 스시가 탄생한 것이다. 식초를 이용해 밥에 신맛을 더하는 스시는 후나즈시처럼 오랜 발효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후나즈시가 귀족들의 음식이었다면 에도 시대의 스시는 평민들이 즐겨 먹는 일종의 패스트푸드였던 것이다. 일본의 번화가 중 하나인 도쿄 긴자. 퇴근길 간단한 요깃거리와 한 잔의 술을 찾는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주점. 이곳에서는 독특한 안주를 주무기로 일본의 샐러리맨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생선을 소금에 절인 발효 음식 젓갈이다. 일본でいうところの白米ですとかご飯と一緒に食べるっていうのは、日本の文化の一つになってますので、そちらとうちでは変わった出し方としてパンに乗せて塩辛を食べるっていうのが結構うちのおすすめの食べ方でして。本当に塩辛さんの일품 요리 위주인 일본인들의 밥상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젓갈. 그런데 이곳에서는 위스키 한 잔과 함께 하는 고급 안주로 젓갈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うちではあまり食べないですけど、僕このこれが好きでここに来たからこれを食べるためにここに行けます。しょっぱくないですか？ちょっとしょっぱいですけど、でもそれがまた美味しいっていう。酒にちょうど合う。合うっていう、はい。 서민들의 밥상을 지켜온 우리의 젓갈과는 달리 화려한 모양의 고급 안주로 변신한 일본 젓갈. 일본의 음식 문화는 양념을 가미해 맵고 짠맛을 내기보다 식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한다. 그것은 결국 젓갈이 일본 식문화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塩と魚だけで作るといってもですね、作り方はこれは場所によって微妙にいろいろ違うし、それから使う魚の種類も場所によって違うわけですね。 타이만과 인도양을 끼고 있는 나라 태국. 라오스가 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면 태국은 바다의 축복을 받은 나라 중 하나다. 태국의 바닷가 마을 풍경은 어딜 가도 비슷하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트라스에서 어부로 살아온 만학 씨. 그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먼 바다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 집 앞에서 20여 분 정도 타고 나와 그물을 들여오면 언제나 싱싱한 생선들을 구할 수가 있다. มันเกี่ยวกับอากาศเหมือนกันนะเกี่ยวกับลมเมื่อก่อนจับปลาดีกว่านี้เยอะช่วงนี้ลดลงมากครับ 비록 부유하진 않지만 이곳에선
작은 배 하나와 그물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쁜 바다 날씨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잡히지 않은 물고기지만 바다가 준 선물을 감사히 받아든다.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 오는 날은 여자들은 바빠지고 밥상은 더욱 풍성해진다. ปลาตัวใหญ่ทอดปลากระตักทำน้ำปลา 오늘 저녁 반찬은 새우볶음과 생선 튀김. 재료가 무엇이 됐든 요리에 빠지지 않는 조미료는 생선을 발효한 액젓, 남플라다. ทำไมใส่น้ำปลาเยอะนะครับ หอมดี 이곳에서도 주식은 언제나 쌀이었다. 그리고 쌀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공급해줄 음식은 바다에서 나는 생선뿐이었다. 오래전부터 생선 발효 음식인 어장 맛에 길들여진 이들. 그들 곁에 언제나 바다가 있었듯이 그들 밥상에는 오래전부터 늘 남플라가 있어 왔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어제 남편이 잡아온 생선으로 남플라를 만들 준비가 한창이다. 큰 멸치 정도 크기의 작은 생선들은 남플라를 만들기에 적당하다. 남플라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생선을 넣고 그 위에 적당량의 소금을 얹어 생선과 잘 섞어주면 그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난다. 나머지는 흘러가는 시간이 알아서 해줄 뿐이다. 처음엔 소금기로 인해 생선 속의 수분이 빠져나와 짠맛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면 생선에 함유된 효소의 작용으로 단백질이 분해되고 각종 아미노산을 생성하게 된다. 그렇게 1년 후 항아리 속 액체는 짠맛과 감칠맛이 도는 남플라로 완성되는데 어간장의 일종으로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추는 데 쓰인다. 태국은 대표적인 불교 국가 중 하나지만 1년 내내 무더운 날씨 그리고 바다와 접한 지형적인 이유로 오래전부터 어장이 발달해 왔다. 거의 모든 태국의 음식에는 어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왕실 음식도 서민들의 음식처럼 어장을 사용할까? 왕실 음식에도 맛을 내는 데는 어장이 빠지지 않는다. 반건조한 민물새우를 발효시킨 까비. 그리고 까비에 고추, 마늘, 레몬즙을 섞어 만든 남프리 까비까지. 짠맛, 신맛, 매운맛, 감칠맛이 조화를 이룬 태국의 맛 뒤에는 언제나 어장이 있다. 튀긴 생선과 각종 야채를 화려한 장식을 더해 담고 나면 그 가운데는 남프리 까비가 차지한다. 음식을 담고 있는 화려한 장식을 빼고 보면 서민들의 음식이나
왕실의 귀한 음식이나 어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똑같다. Fish sauce has been tradition to Thai food and probably most of Southeast Asian country, because fish sauce is something that you can make at home. Fish sauce is, in the old day, Thai people would make their own fish sauce by fermenting fish with some salt. 처음엔 밥에 부족한 단백질과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시작된 어장. 이제 어장은 동남아시아의 맛이 되고 동남아시아 음식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오랜 세월 거친 대자연의 한가운데서 다양한 먹거리를 찾고 끌어올리며 살아온 삶의 기록이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이 된 사람들에겐 바다가, 또 강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에겐 강이 그들에게 준 선물. 어장이야말로 자연의 신비와 인간의 지혜가 만든 최고의 합작품이었다. 지역에 따라 또 그들의 문화에 따라 방법도 맛도 모양새도 달라졌지만 그 어장 속에는 아시아인들의 치열한 삶이 담겨져 있다.